거대한 역사 뒤에는요, 늘 잊혀진 개인들의 이야기가 숨어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변홍주라는 한 군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한국전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1950년, 바로 그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함께 싸우고 희생했던 동료들이 이름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막고 싶었던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사명감이었죠. 그래서 이 기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잊혀진 이들을 위한 하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변홍주 씨를 만나보시죠.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평범했던 청년이 어떻게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됐을까요? 그가 남긴 기록, 그 첫 번째 부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홍주 씨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이게 그냥 보통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5816 부대, 일명 KL로 첩보부대라고 불렸는데 유엔군 지휘 아래 움직이는 특수 게릴라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 무대는 적진 한가운데였고 임무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정보 수집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통신병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랑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거든요. 보통 통신병은 후방에서 안전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변흥주 씨의 기록을 보면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통신망을 깔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전장에 들어가야 했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죠. 통신이 끊기는 그 순간 작전 전체가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그 통신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가 싸웠던 전투와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변흥주 씨가 자신의 고향 개성을 되찾기 위해서 무려 19번이나 작전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600년 넘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그에게 전쟁은 단순히 이념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 위한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던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변흥주 씨와 그의 부대가 개성을 되찾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당두포, 월포, 해창포, 이 지도에 표시된 점 하나하나가 다 목숨을 건 상륙작전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를 창조해낸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전쟁은 모든 걸 앗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 마음속의 희망까지는 뺏어가지 못했나 봅니다.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부산의 피난민촌. 바로 여기서 생존과 재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훗날 우리가 모두 아는 거대한 기업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훗날 아모레퍼시픽의 첫 제품이 만들어지던 과정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은 소태, 대나무 막대기,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과정 속에 전쟁을 이겨낸 사람들의 그 끈질긴 생명력과 기업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홍주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은 총을 든 참전용사의 모습, 다른 한쪽은 새로운 희망을 담아 만든 화장품. 이 치열한 전장의 현실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섬세한 제품, 이 극과 극의 대비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에 대한 그의 책임감은 평생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건 그와 살아남은 동료들이 정부에 냈던 청원서의 일부인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혀진 동료들의 공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미 국방부의 감사장인데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잊혀졌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인정도다 어쩌면 그에게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였을 겁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매년 강화도에 있는 위룡탑에 모여서 서로를 다독이고 먼저 간 동료들을 기렸다고 해요. 결국 그에게 진짜 사명한 서류상의 기록을 넘어서 함께 피 흘렸던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한 군인이 평생에 걸쳐 남긴 이 기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오래된 역사가 현재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건 변흥주 씨 자신의 생각도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전쟁 중에는 당연히 철저한 반공투사였겠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겪으면서 세상을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냉전 같은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GDP 같은 경제 수치만 보고 와, 저 나라 대단하다 라고 판단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주의 국가의 겉으로 보이는 성과를 진짜 발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발전은 자유와 도덕성 같은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은 그냥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살아있는 역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변흥주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과 긴장이 고개를 드는 지금,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남긴 그 인간적인 대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